김기현 지시. 네, 기사 같이 볼까요? 김기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홍준표,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나? 내일 징계 여부 논의입니다. 어제 저희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지난 15일 정말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수해가 가장 많이 났던 그날 골프를 쳤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이 홍 시장이 한 얘기가 주말에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게 논란이 한창 되니까 홍 시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해명 이 글을 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면 부단체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 단체장이 지금 대구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상근무나 자택대기는 더더욱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 총괄 평시에도 늘 하는 거다. 주말도 똑같이 하고 있고 비상 3단계 때 단체장이 업무를 총괄을 하는 당시엔 비상 2단계였지 3단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홍 시장 지금 뭐 해명 비슷하게 그때는 내가 꼭 골프를 치지 않고 시청에 출근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안철수 의원 지금 여당 내부 같은 여당인 거죠. 여당에서도 안철수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주말에 골프 치고 테니스 치는 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그게 문제는 지금 우리 사상 최고의 인명피해가 난 날이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내가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이 수해가 피해가 덜 있다고 해서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국민 정서와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국민 정서와 좀 안 맞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안철수 의원의 얘기인 건데 박정 의원님, 홍 시장은 지금 좀 SNS 글을 보면은 취지가 어쨌거나 그때 내가 직접 시청에 출근을 해서 지휘할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글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상 2단계, 3단계에 대한 책임 권한 이 문제가 아니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 정서법에 걸리는 거죠. 본인이 그 주말에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상관없다. 그러면 일반인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대구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또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신 분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것들을 보셨어야 된다. 이게 마치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또 서울에 대통령께서 서울에 가서도 크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나 또는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장관이 그거 경찰 미리 배치했어야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정서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출직으로서의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정서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홍준표 시장이 앞선 SNS 뭐라고 했었느냐. 이게 국민정서법으로 얘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약간 그런 건 옛날 정치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었는데 김병민 최고님. 네. 국민정서법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정서법의 또 다른 말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의 4가지 원칙에도 분명히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공직자라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또 이로 인해서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가 이곳저곳에 나고 있다면 골프장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건 국민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일 겁니다. 문제는 수해 과정 속에서 골프장을 찾았다는 처신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처신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과 여론의 수많은 비판들이 있을 때 뭐가 문제냐는 식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사실 국민의 눈살을 매우 찌푸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는 과거 코로나 초창기 때
대구의 코로나 문제가 워낙이나 심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구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 대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산사태 수해 피해가 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요. 정말 이 공직자뿐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이 앞다퉈서 자원봉사를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고위공직, 지방자치단체장, 대선 주자까지 지냈던 당의 주요 원로이기 때문에 이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도덕적 엄밀성을 따져묻는 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정서법,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최고위에서도 이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이 관련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끝나고 어떤 얘기가 좀 논의가 됐는지 강민국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그 부분은 우리 당에서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사실관계, 진상 파악이 먼저 우선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민국 대변인 당에서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우선돼야 할 것은 진상 파악, 진상 규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일단 여당 내일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민 최고님. 예. 이미 진상 파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초적인 진상 파악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이제 직권으로 네. 윤리위원회를 내일 소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윤리위원들 간에 동의가 되면 네. 바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나왔던 내용들에 비추어서 홍준표 시장의 얘기처럼 징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절차가 개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윤리 규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네. 수해나 전국민적 피해가 났을 때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는 명쾌한 규정까지 다 담보하고 있는 만큼 네. 아마 내일 윤리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사실 어제 최고위 그 자리에 직접 계셨었잖아요. 예. 어제 최고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홍준표 시장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네. 수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굉장히 무겁고 숙연하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복구 차원에서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고 또 재원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근데 이제 정치인 한두 사람의 이 같은 일탈행위 때문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이게 이제 결국 정치적으로 정당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가 공동체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엄정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젠 전반적인 좀 수해 피해 얘기가 나왔고 다만 이런 한두 건이 전체 분위기를 굉장히 좀 엄하게 만드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여당 윤리위 전국 포구중 골프 홍준표 징계 논의키로 네.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얘기 사실 앞선 기사와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최고위 분위기를 여쭤봤죠. 최고위에서 김기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각 당협의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좀 오래 걸릴까요? 이게 사안이 그렇게 오래 글쎄 걸릴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사안 아닌가. 제가 조사관도 아닌데. 저기 진상조사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끝났는데 보고를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김기현 대표. 사실 최고위 공개 발언 이후에 기자들이 이 이른바 백브리핑에서 이런저런 이 질의응답을 했는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말을 아끼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병민 최고님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어제 최고위원들 발언을 쭉 보니까 공직자라는 이 단어를 많이 반복해서 좀 다른 최고위원분들도 좀 사용을 하시고 김기현 대표도 좀 사용을 하시고 했었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자라고 쓰고 홍 시장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수해 중에 골프를 치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논란이 워낙에 커지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당의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제가 모두 발언으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고요. 네. 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당이 적극적으로 윤리위원회도 가동이 되는 만큼 특정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정당인과 또 고위공직자라면 응당해야 되는 기준 잣대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간 다음 저간의 상황 때문에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라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다양한 판단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뉴얼상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국민정서법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분명한 기준과 잣대로서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의 구성원이라면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의 기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되고 결정이 날 겁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이제 홍준표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냥 국민들의 정서, 상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민심입니다. 근데 정치인이 민심을 외면하면 좀 속된 말로 정치 그만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은 있을 거예요. 아, 네. 김기현 대표가 날 또 핍박하는구나. 또 그런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홍 시장께서 솔직히 골프를 치는 거는 본인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굽히지 않고 대응 자체를 납득을 할 수 없는 대응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게 이제 속내는 정치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수혜 부분들이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고개를 숙였어야 된다. 그리고 진상조사는 이미 본인의 발언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 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정서법에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을 네. 계속 고집한다면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자격상실이다.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정서법이 상식이라면 이 상식은 곧 민심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홍 시장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게 아마 홍 시장은 김기현 대표가 나를 또 핍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좀 같이 밑줄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 사무처가 포구 골프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사항 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윤리위가 직권으로 이 해당 건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윤리위가 움직인 이유 김기현 대표 지시에 따라서 윤리위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민 최고님, 예. 김기현 대표가 홍 시장 관련한 이번 이 골프 논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김기현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홍준표 시장뿐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여기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선출직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런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서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지만 네.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난 일들로 당이 극히 유의한 행위를 끼쳤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이에 윤리위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네. 홍준표 시장에 관한 건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정 의원님. 네, 사실 그 김기현 대표에게는 저 홍준표 의원이 눈엣 가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5월에도 당대표가 옹졸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전당대 1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도 안 보이고 최고위원 후보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먼저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전 뭐 이런 것들을 발언을 세게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사람인 이상 이렇게 마음에 쿨하게 뭐 다 잊어버려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특히나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상식이나 민심이라면 거기에 반하고 있는 거를 당대표로서 가만둘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이 시끄럽더라도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 그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더 앞으로 가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한 아마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눈의 가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앞선 사례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딱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뭔가 김기현 대표와 홍 시장 이번이 첫 번째 라운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고문 해촉이 됐을 때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대표가 카리스마 없고 좀 미지근하다. 전 목사, 그러니까 당시 정광훈 목사 건을 얘기를 한 거죠. 정광훈 목사가 뭐 공천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던 그때 그 당시 이제 전 목사한테 좀 약점이 잡힌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그때 어떻게 했느냐? 당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 언행에 당대표로서 경고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4월에 홍준표 시장의 상임 고문직을 해촉을 했다라는 거. 사실 요런 어떤 앞선 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눈의 가시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병민 최고님. 네. 너무 자주 여쭤보게 되는데 실제로 여의도 쪽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아직도 좀 소원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들리던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썩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네. 어제 공개적인 발언에서도 그렇고 또 내부적인 회의에서도 이런 식의 세간의 인식들 때문에 혹시 모르는 정치적 오해가 있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네. 제가 모두 발언했던 것은 김기현 대표와의 상의 없이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냈다 말씀드리겠는데 네. 다만 저기서 볼 수 있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도 당의 원로로서 굉장히 당에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또 지난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수해 문제 때문에 골프 파동이 터지게 되니까 네. 대구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구시의 재난 매뉴얼을 들고 나면서 대구시의 문제를 국한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해왔던 정치의 행보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당의 원로, 국가의 원로로서의 어떤 수많은 메시지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국가적, 국민적 재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해명들이 여전히 과거와 결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홍 시장이 대구는 괜찮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만평도 또 나왔습니다. 만평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제목이 와이라노입니다. 네. 지금 보면 홍준표 시장 여기에서 지금 통통통 깃발을 하나 들고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대구는 괜찮다라고 지금 앵그리버드 이 별명이죠. 이 앵그리버드의 모습을 한 골프공의 모습을 하고 지금 홍준표 시장 대구는 괜찮다라고 깃발을 하나 들고 가는데 이 깃발이 원래는 TK였는데 대구 경북 묶어서 TK라고 부르죠. TK였는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K가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걸 보는 농민 울면서 보고 있고요. T만 남아서 지금 골프공으로 통통통 튀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서용주 대변인님. 네. 지금 요 얘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구는 괜찮다. 그럼 대구만 괜찮으면 되냐? 뭐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홍 시장은 징계, 뭐 윤리위 징계 이런 여부와 별건으로 지금 대권 주자거든요. 네. 대권 주자인데 보수 표바신 TK 민심에서 이번 건으로 뭐 윤리위 징계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그런 계산들이 있었지만 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현 지도부와 여기서 무너지면 본인은 정치로 타격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계산하는 분이죠. 아주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비상식적으로 늘어놓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홍준표 시장 성격이면 또 갑자기 언제 그러냐는 듯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 또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국민들이 지금 수해 현장에서 이렇게 마음이 찢기고 있는데 네. 지금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 내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요. 여야를 떠나서 좀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심을 무시하는 정치는요. 정치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그 위험한 지경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며칠 안에 네. 또 사과문을 올릴 것 같아요. 며칠 안에 지켜보시면 사과문 될것 올리지 같습니다.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어요. 박정 의원님. 네, 지난번 추미애 대표에 대한 그 만평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저희가 대하든 큰 강이든 대해든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좀 크고 있어요. 그 바운드가 그렇지만 힘들어하잖아요. 결국은 튀는 것 공이 결국은 네. 빠질 거다.
민심의 강에 빠져버리면 예. 결국은 대권도 물 건너간다. 네, 그래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민심의 강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통통 튈 수 있지만 결국은 크게 뛰면서 빠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저희 말씀 중에 조만간 며칠 안에 사과문을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